반목하는 상대라도 인간적으로 대하라.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 앞에서도 이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원망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고 태연하게 이렇게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마음에 분을 품고서 그냥 그 얼굴에 그런 표정을 되게 짓게 되는데, 평범함을 거부하고 성공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신에 대한 편견이나 혹평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제 조금 좋은 일 생기면 이제 씹는다고 그러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막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 원한을 품고 내게 달려오는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 어떤 표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될까, 이제 이런 사례 분석이 되겠습니다. 반목하는 상대라도 인간적으로 대하라. 그래서 이 반목의 감정에서 비롯된 이 질시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맞선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이 감정적인 문제들을 감싸주고 격려해서 상대방에 대한 이 칭찬과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면은 결국에 와서 내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롱텀을 생각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누가 웃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그냥 모든 것을 다 거머쥐려고 하는 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항상 이 질시와 원망의 사슬에 매여 있는 존재인데 이런 사슬을 풀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찬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찬사. 그래서 이 칭찬과 찬사는 그 사람에게 존재 가치의 당위성을 부여해주는 촉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이 엄청난 비난과 그 질투와 시기의 표현을 하더라도 끝까지 유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침착하게 허허허 하고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그 상대방에 대한 인간적인 존중을 잃지 않는다면은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아주 그냥 뛰어난 사회활동 또 탁월한 인간관계의 달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인데요. 상투적인 칭찬을 피하라.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용맹을 떨치고 승리하고 돌아온 그 솔저에게 당신은 훌륭한 군인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군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칭찬하는 말이지만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막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왔는데 이게 군인의 당연한 본분인데 뭐 그런 상투적인 칭찬을 할까 그런 말은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지금 이 군인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렸는데 여기에 아주 엄청난 그 중요한 노하우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으면 놀라게 되는데 그 군인은 당연한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받게 되면은 큰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장점을 칭찬해서 원활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를 가질 때 그러면 이 상투적이고 의례적으로 하는 이런 말보다도 흔해 빠진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흔해 빠진 얘기 하지 말고 상대방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메리트를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끄집어내서 쫙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놀라면서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예상치 못한 배려나 찬사에 대해서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에 박힌 이야기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판에 박힌 그 타픽을 벗어나서 그 상대방의 다양한 욕구와 관심에 주의를 갖고 그걸 찾아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놀라운 탁월한 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그 누구나 이 형식적인 거칠의 인사에는 별로 그 기쁨이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웃음을 잃고 살던 사람이 어쩌다 한번 활짝 웃었을 때 이 진정한 그 기쁨과 쾌감을 누리듯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특별한 칭찬이다. 이걸 알았을 때
그 기쁨이 커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한마디. 상대방을 이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적절한 이 랭귀지를 구사하면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이면 틀림없겠죠. 상대방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것만큼 친숙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칭찬하고 싶다면은 일단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 줘야 돼.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로 시작하라. 이 존재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제 직업이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이제 그 전에 명예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누군가를 칭찬하고 싶다면 일단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로 시작해라. 그래서 상대방의 직업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담은 이 칭찬과 찬사를 보내게 되면은 그 듣는 사람이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라는 게 참 묘한데 이렇게 차 한잔 나누면서 얼굴을 맞대고 있는 자리에서 칭찬의 말을 들으면은 쑥스러운 마음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대개 보면 얼굴이 아무리 두껍다 그래도 그런 말을 들으면 이제 쑥스러움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제안할 만한 점은 뭐냐면은 직접적인 칭찬보다 간접적인 칭찬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 상대방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친구라든가 뭐 직장 동료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와이프도 뭐 들 수가 있겠죠. 또 자녀. 그러면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칭찬하면은 자신이 칭찬받는 것처럼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 굉장히 그 인간의 단순성을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사람을 알려면은 먼저 그 사람의 친구를 봐라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을 칭찬하려면 먼저 그의 친구를 칭찬하라 이런 말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활동하면서 이 진정한 친구, 오래된 친구, 진정한 친구를 가진 사람은 억만금의 황금덩어리를 보유한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친구가 모욕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이 모욕을 당한 것처럼 기분이 나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칭찬받는 것보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그 칭찬을 듣게 될 때 더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심리 기법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방법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은 적용해서 활용한다고 하면은 대인관계 또 특별히 대화 나눌 때 아주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한 의지를 불어넣어라. 네 번째 원리인데요. 강한 의지를 불어넣어라. 그래서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어떤 그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주는 거, 이게 쉽지 않죠. 의욕이 쭉 빠져가지고 더 심해가지고 우울증 걸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에게 어떤 그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동기부여해 준다는 거,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그 위로의 말보다도 그들을 분발시키고 그 의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강력한 말 한마디, 이게 사실은 필요한데, 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일어서 보려고 하는, 재기하려는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분발하라고 이렇게 격려할 때 여러분 어떤 아이디어를 사용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의지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이 강력한 자극제가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오늘 내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정신이 나갔어요, 완전히. 의욕이 상실이 되고, 뭐 사업에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로 축 늘어져가지고 이제 우울증까지 걸려 있는데, 이런 사람 좀 의지에 불을 붙여줘야 되는데, 강력한 자극제. 무슨 말이 좋을까요?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이런 좋은 말이 있어요. 야, 이제 이게 기회가 요번에 마지막 한 번이야.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나약해진 사람의 의지에다가 불을 붙여준다는 거죠. 자,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이러면서 그들에게 투지를 불태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효과를 이용하라. 다섯 번째 원리인데요. 이 실패를 맛본 사람들은 자신 앞에 이 닥친 시련을 극복하고 이제 또 일어서느냐, 재기하느냐, 아니면은 시리에 빠져서 완전히 죽느냐, 좌절하느냐, 이 중대한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살이, 사회활동하면서 이런 경험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고비를 넘어서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는 인생살이, 이거 아주 시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인생이라는 게 아리랑 고개입니다.
그래서 한 고개 넘으면 또 고개가 기다리고 있고 더 가파른 고개가 기다리고 있고 고개 올라가면서 그냥 막 비바람이 치기도 하고 눈보라가 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은 행복의 길로 가는 거고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결국에 가서 이 실패의 뒤안길에서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불행한 길인 줄 알면서도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정도면은 이성이 마비가 된 거죠. 어떤 그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의 그 느낌이나 그 실패와 그 우울했던 마음만 가지고 계속 터벅터벅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 건데 인간이라는 것이 현명하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보면 어리석어요. 자신이 가는 길이 행복으로 가는 길인지 불행으로 가는 길인지 그걸 모르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좋은 건지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주변에 이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삶과 죽음 사이의 이 통로를 방황한다는 거죠. 기회가 되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낙담과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삶과 죽음 사이의 통로를 방황할 뿐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낙담하고 시리에 빠진 상대방을 좀 격려해주고 어떤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는 이 선택의 효과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선택의 효과. 자,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정말 죽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의욕을 가지고 정말 한번 죽을 힘을 다해서 하든지 뭐 이런 식이에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봐. 그런 얘기 듣고서 그래 나 죽을게 저기 약이나 사줘 그럴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선택의 효과를 사용해서 그런 사람들이 좌절하고 그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재기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자, 이번 기회에 이런 식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죽든지 아니면은 정말 죽을 힘 다해서 한번 살아보든지 이런 말을 듣고서도 그래, 나 죽을래. 이렇다고 그러면은 좀 심각해지겠죠. 대개의 경우는 무기력하게 주저앉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불태우게 된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뭐 탄탄대로를 그냥 계속해서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더라도 역경을 거치지 않고 영광만을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 역경을 거치지 않고 얻은 영광이라는 것도 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참 미묘해 보면 계속해서 기쁨만 이어지면 또 좋을 것 같은데 고통 없는 기쁨은 또 인생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택의 효과, 더 좋은 방법을 택할 수 없으면 죽음뿐이다. 이런 어떤 극단적인 명제를 주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싶은 이 충동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죽느냐 사느냐의 법칙인데요. 무슨 007 영화 제목 같기도 하네요. 죽느냐 사느냐의 법칙인데 첫 번째 원리는 반목하는 상대라도 인간적으로 대하라.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향해서 칼을 품고 원한을 품고 있는 상대방 앞에서도 태연한 척 원망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하더라도 그런 혹평에 초연할 수 있어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 상대방이 강한 비난과 질시의 표현을 하더라도 끝까지 유연한 태도를 취하면서 상대방을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 성공적인 대화와 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상투적인 칭찬을 피하라. 인간이 심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게 되면은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장점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인간 심리학에 보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배려나 찬사에 대해서 기쁨을 갖기 때문에 판에 박힌 상투적인 그런 주제를 벗어나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욕구와 관심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 새로운 무엇인가, something new, 새로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한마디인데, 상대방하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맞대고 있는 그런 차 한잔 나누는 자리라든가 그런 자리에서 상대방을 대놓고 칭찬하게 되면은 얼굴이 두껍다고 그래도 쑥스러운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칭찬보다는 간접적인 칭찬 방법으로 상대방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칭찬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직접 칭찬받는 것보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칭찬을 들을 때 더 만족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사람 만날 때라든가 또 사회생활에서 잘 활용하면은 놀라운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원리는 강한 의지를 불어넣어라. 시리에 빠져가지고 축 늘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나약해진 의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강력한 말 한마디, 그들의 의지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강력한 자극제, 그거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죠. 자, 기회는 이번 단 한 번뿐이야.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이 말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다섯 번째 원리는 이제 선택의 효과를 이용한다. 자, 실패와 좌절을 맛본 사람들, 그래서 이게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느냐, 아니면 시리에 빠져서 완전히 깊은 그 웅덩이로 빠져버리느냐, 이런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시리에 빠진 사람을 분발시키기 위해서 이 선택의 효과를 이용하라 하는 거죠. 선택의 효과를 이용하라. 자, 이제 자네 이제 망했는데 완전히 그냥 포기하고서 인생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은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한번 요번에 다시 한번 어떻게 확실히 해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거죠. 선택의 기회를 줘라. 이런 선택의 기회를 줬을 때 대개의 경우는 이제 주저앉기보다는 다시 한번 삶에 대한 그 의지를 이제 불태우게 된다는 건데요. 되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뭐 한번 해볼게요 이런 데든가 뭔가 마음에 그 동요를 일으키게 되겠죠. 더 좋은 방법을 택할 수 없으면 이제 죽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명제를 던져주게 되면은 보통의 사람들, 정상인이라고 하면은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싶은 이 충동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죽느냐 사느냐의 법칙인데요. 여러분 주변에 좀 힘들고 어렵고 그 실패한 사람들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분들을 좀 격려해 주시되 그분들에게 이 선택의 효과를 가지고 접근하셔서 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 유익하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